안녕하세요. 시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1월 22일 설 당일과 1월 27일 시아버지 생일날 가고 엊그제 토요일날 시가에 갔습니다. 남편 생일이니까 같이 밥 먹자고 해서요. 저희는 맞벌이며 2살 2돌 지난 아이 둘이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끊임없이 2, 3주마다 목요일 금요일에 전화해서 언제 올 거냐 계속 시가에서 연락이 왔고 그때마다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꼴로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차로 30분 거리 가까워요. 애 낳기 전날에도 밥 사준다고 불러서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근데 애들 크고 저도 남편도 일이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시가 가는 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해요. 암튼 시부모 기준에 오랜만에 만난 식사 자리에 갔는데 밥 먹기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시기를 요즘 바쁘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와라. 난 아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시는 재미로 산다. 자주 보고 싶다 너희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매형이랑 단둘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남자들끼리 친목을 가져봐라. 누나네랑 같이 여행도 가서 사촌들끼리 가까워지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엔 안 된다 하시더군요. 시댁에 시조카가 둘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평일에 일하고 애기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뭘 이렇게 만나길 원하고 강요하는 걸까요? 결혼했음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자기 아들네랑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다고 막상 만나면 애는 안 봐주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떠들고 노는 게 답니다. 처음 조금 저 밥 먹으라고 잠깐 봐주고 제가 밥 먹었다 싶으면 2-3시간 동안 시가 가족들 신경도 안 써요. 망아지 같은 2딸들 제가 먹이고 쫓아다니고 케어합니다. 저 말 듣는데 너무 짜증나서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앞으로 우리는 아들 생일 안 챙길 거다. 내년부터 생일 때 너네가 초대하면 가고 아니면 안 갈 거다. 초대할 때 너네가 해주는 대접에 따라 봉투 크기가 달라질 거다. 좋은 대접이면 두꺼운 거, 시원치 않으면 얇은 거 알아서들 해. 라며 시모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사위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남편 생일에 시가 식구들까지 초대해서 대접해드리고 평가받아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저는 표정 관리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또 시모가 웃으면서 앞으로 나는 아들한테 연락 안 하고 며느리한테 연락할 거다. 전화 잘 받아.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비서예요? 왜 저한테 연락한다는지 아래껏 취급하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참나. 사회한테는 연락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상처받았고 저는 대꾸 안 하고 정색만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말 대꾸하는 게 분위기도 흐리고 그게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은 식당에 2시간 넘게 있으니까 애들이 답답해하길래 나갔다 왔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완전 퍼부으면서 말했어요. 아까 뭐 그런 말씀을 하셔? 앞으로 나는 한 달에 한 번 안 갈 거고 가고 싶으면 너 혼자 애들 데리고 다 가라. 앞으로 생일도 우리끼리 챙기는 거고 시가 식구들 안 부를 거야. 너 생일이라고 밥 먹고 싶으면 너만 갔다 와라.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왜 하시는데? 난 일부러라도 어머니 전화 안 받을 거야. 난 뻐꾸기가 아니니까 니들 가족 일은 니들이 알아서 정해. 봉투 두께가 달라져?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건데? 이러면서 지랄지랄 뭐라고 하니까 아 농담이야. 우리 엄마 그냥 농담한 거라고. 너한테 전화 안 갈 거야. 어른들이 농담한 거 가지고 문장 하나하나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 어떡하냐? 그렇다고 거기서 그렇게 뚱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또 사람 바보 만들더라고요. 농담? 이게 농담이에요? 뼈 있는 말이잖아요. 시모가 이런 식으로 농담이라면서 한마디씩 툭툭 뱉어요. 이런 게 막말이고 시집살이고 갑질 아닌가요? 농담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정색하면서 막말하는 거는 시짜짓이고 웃으면서 막말하는 거는 농담인가요? 저희 엄마가 애기 봐주셔서 친정엄마는 매일 봐요.
시가 가는 만큼 본가 갈 수가 없네요. 저희 엄마는 주말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평일에 계속 보니까 힘들다고. 주말은 서로 일상 보내자고. 저도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은 농담이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싫다고 하려고요. 웃으면서 자꾸 그러시면 남편만 보낼게요. 아유, 어머니 아버님 시집살이 시키시네요. 해볼까 봐요. 연습은 좀 필요하겠지만요. 답답해서 글 적어봤습니다. 댓글. 남편한테 그럼 나도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극상 해도 괜찮겠냐 하고 물어봐요. 웃으면서 하는 말은 다 농담이라 했으니 나도 해볼까 하고요. 남편들 하여간 자기네 식구들이 가시로 바늘로 지 마누라 찔러 죽여도 다 농담이고 지네 식구들 그런 사람 아니고 네가 예민한 거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네 식구들한테만 관대한 귀 이해력을 가졌는지 몰라. 진정한 가족, 자기 아플 때 옆에서 죽여도 끓여 먹을 사람은 부인이지 자기네 식구가 아닐 텐데 말이죠. 농담? 어느 포인트에서 농담이라 같이 웃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2. 님도 농담하고 막말하세요. 시부모한테 봉투 두꺼워져봤자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 돈 받느니 그냥 쉴래요. 해버리세요. 두 번째 사연. 시어머니가 남편 없는 곳에서 저보고 처신 잘하래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의 일 때문에 글을 써봅니다. 오늘 남편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언행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글을 써봐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무용 전공에서 학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결혼한 오빠가 있고요. 남편은 30대 중반에 공기업 다니고 시부모님과 외동이에요. 친정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여유가 많으시고 저도 지원 많이 받아서 학원 차려주셨고 신혼집도 학원 근처 전셋집을 아빠가 해주셨어요. 시댁은 아버님이 자영업 하시고 노후 대비는 다 되어 있으신 상태이세요. 신혼집 인테리어랑 제 차 바꿔주시고 현금 주시면서 둘이 돈 모아서 나중에 집 장만하라고 하셨고요. 결혼 전에는 참 예뻐해 주셨어요. 이런 귀하게 큰 며느리를 봤다며 우리 집으로 와줘서 고맙다며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만날 때마다 예쁘다, 어쩜 이렇게 이쁘냐 하는 말들을 해주셨고요. 결혼하고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딱 꼬집어 얘기하긴 그런 비꼼이 느껴졌어요. 제가 음식 해드리려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 공주님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니? 앉아있어라 하고 한숨 쉬며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내가 며느리를 본 게 아니라 상전을 모시게 됐다. 라는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 일 안 시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불편하고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 남편 이모의 딸이 결혼했어요. 남편과 동갑이고 시어머니와 제일 가까운 이모의 딸이라서 가끔 보기도 했던 사이예요. 결혼식에 다크 그레이색 투피스에 로우원으로 머리하고 심플하게 갔어요. 제가 쓰기엔 좀 창피하지만 제 외모를 설명드리자면 사실 좀 예쁘장하게 생겼고 아직 무용하기에 166에 49를 유지하고 있어요. 꾸미고 나가면 눈에 띄는 편이라고 들었고 제 행사가 아니면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사실 다크 그레이색도 다른 사람 결혼식이고 해서 고려해서 고른 색깔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 보시더니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칙칙하게 하고 다니냐? 누가 보면 우환 있는 줄 알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다른 어른들은 결혼식 때 신부 화장한 것보다 더 예쁘다며 왜 연애하지 않았냐고 농담하시면서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은 그냥 제가 싫은가 보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남편 작은아버지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지난 결혼식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어머님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죠. 저번에 칙칙하다고 하셔서 연핑크 원피스에 반묶음을 하고 화사하게 하고 갔어요. 가서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도 다른 어른들은 어쩜 점점 더 이뻐진다며 한마디씩 하시고 어떤 분은 남편한테 너 진짜 뭘로 꼬셔서 결혼했냐? 솔직하게 말해라. 이렇게 이쁘신 분을 어떻게 만난 거야? 하시며 농담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전에 남편이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서 근처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혼자 오셨냐고 남친 없으면 번호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며 남편 사촌동생 결혼식에 온 거라니 죄송하다 하고 갔어요. 그러고는 남편 만나서 식장에 들어왔고요. 식 끝나고 연회장에서 식사하는데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돌아다니다가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인사하다가 신랑이 형수님이 너무 미인이셔서 몇몇이 누구냐고 물어보던데요. 그리고 저희 회사 선배가 번호 물어봐서 죄송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결혼하신지 모르고 물어본 말이니 너무 불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형수 잘 모시라고 했어요. 그 전에 남편한테는 얘기를 해서 남편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요. 남편이 뭘 죄송하기까지 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런 이쁜 와이프를 얻었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신랑 신부는 자리를 옮겼고요. 근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또 맞아서는 잘 안 되시고 대답도 잘 안 하시고 계시다가 나와서 헤어질 때 화장실 같이 가자고 하시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시네요. 내가 공주라고 계속하니까 진짜 네가 공주인 줄 아냐? 머리에 리본을 왜 달고 다니며 눈에 띄고 싶어서 그러고 왔니? 네 결혼식도 아닌데 누가 보면 네가 신부인 줄 알겠다. 결혼한 애가 처녀처럼 하고 다니니 남자가 둘러붙지 않니? 밖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뭔 창피해서 하시며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화장실 지나서 엎어진 부분에 직원 통로 앞에서 그러신 거고 큰 소리는 내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듣고 흘렸었는데 이번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어머니,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결혼식에는 칙칙하다고 하셔서 일부러 어머님 말씀 듣고 싶어서 신경 쓴 거고요. 화사하게 입고 왔고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것까지 제가 해명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자초한 일이 아니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왔어야 하냐니 조신하게 하고 왔어야 한대요. 핑크색 TVD 원피스에 단화 신었고 머리핀도 손가락만한 거 꽂았는데 뭘 얼마나 조신하게 하나요? 그리고 이런 말은 꼭 남편 없을 때 저한테만 하시는 건 같이 있을 때 할 말은 아니기에 숨기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님 마음을 읽기에는 부족한 며느리 같네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모르겠으니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어머님 신기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주말에 수업 있는 것도 넘기고 왔는데 그냥 돈이나 벌 걸 그랬나 봐요. 이젠 가족 행사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은 결혼한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신다는데 저는 학원 가봐야 한다 하고 나왔어요. 이따 남편 오면 이야기하려고요. 그런데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비꼬는 말도 모르고 저런 말은 남편 없을 때만 했으니 분위기를 모르니까요. 후기. 남편한테 결국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매우 놀라는 눈치였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미안하다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에 안 가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핸드폰 녹음이라도 해두려고요. 사실 녹음한 적 한 번도 없어서 숙지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시어머니도 보통은 주말이면 놀러오라고 하실 텐데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말이 없는 거 보면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 안 가려고요. 조언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직접 들어도 안 믿을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쓰니 엄마나 아버지가 이중인격이라고. 믿겨지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뭐든 증거의 싸움입니다. 증거 모으려고 기다리면 생각보다 수위가 약해요. 수위가 약하면 약해서 좋고 수위가 세면 증거 모은다고 생각해요. 이거 심해지면 이혼 사유도 됩니다. 다행히 처가가 잘 살고 쓰니가 예쁘니 경쟁력이 있어서 이혼하자고 남편이 난리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다 해도 큰 타격 없겠네요. 당분간 자녀 계획 잘 세우고 임신해도 꾸준히 무용 스트레칭해서 일반 임산부처럼 몸 무너지지 않고 배만 나오게 하시고 적과의 동침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적은 시어머니인데 언제 남편이 동참할지 모르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댓글 2.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시모는 앞으로 안 보는 걸로 하면 됩니다. 저런 속 뒤틀린 여자는 평생 안 보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인간 이하를 뭐하러 상대하나요? 그리고 녹음해야 돼요. 저는 어머니 이중인격자처럼 남편 앞에서 말 다르게 매번 하시는 거 한두 개 얘기했더니 놀라면서 못 믿더니 남편 온 줄도 모르고 설거지하는 제 옆에서 쏴대는 거 딱 거의였던 적이 있어요. 남편도 놀라고 어머니 당황하고 전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그냥 설거지나 계속하고 있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